안녕하세요. 선소형제TV의 슈니 아빠입니다. 오늘은 저희 슈니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는 날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성장과 발달을 확인할 수 있는 무료 검진으로 제가 실제로 진료를 보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정해진 시기에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저희 슈니가 정해진 기간을 며칠 넘겼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검진받는 기간들이 연장되어서 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는 가장 좋은 시기는 정해진 검진 기간 중 예방접종 일정과 맞는 날짜에 그리고 아이가 컨디션이 좋은 날 병원에 방문하시면 가장 좋은데요. 그래야 병원에 갈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진 시기가 가까우면 집에서 미리 문진표를 작성해 두셨다가 시간이 되실 때 병원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아쉽게도 저희 슈니가 방문하는 병원에서 촬영 허가를 받지를 못해서 집에서 문진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문진표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진표 작성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핸드폰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이 있어요. 핸드폰 어플은 건강보험공단 앱을 다운받으시고 인증 로그인을 하신 다음 이렇게 찾아 들어가셔서 문진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실게요. 검색창에다가 건강보험공단이라고 치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인증 로그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인의 가족 건강관리를 들어가시면 저는 이전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슈니 정보가 뜨는데요. 만약에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이 처음이시라면 여기 보이는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 확인 신청을 하셔야 건강검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 이름 옆에 조회를 누르시고요. 이렇게 건강검진 대상 목록인지 볼 수 있고 앞으로 언제 받아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진표 작성을 먼저 눌러 보실게요. 자, 이제 9에서 12개월용 작성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등록번호는 보통 엄마나 아빠의 생년월일로 되어 있거든요. 까먹으시면 변경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자, 문진표를 작성할 건데 기본 정보는 쭉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특정 질환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장 발달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동의하시면 되고 아이 신체 진찰 중에 생식기를 봐야 되는 경우가 꼭 있어요. 저는 의사다 보니까 그런 건 동의한다 라는 걸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초 정보 관련해서는 쭉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내리시면 예방접종 내역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만약에 예방접종을 맞은 지 너무 얼마 안 된 경우에는 이게 최근 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예방접종 수첩을 보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영양교육을 보시면 이유식을 하루에 3번 먹나요? 네, 저희 슈는 3번 먹고요. 이유식에 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먹이고 있습니다. 현재 모유 수유는 최근에 중단했어요. 그리고 아이 알레르기나 천식 걱정해서 피하는 음식은 없고요. 음식물 알레르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영상을 다시 또 만들어 볼게요. 9개월부터 아이가 컵을 사용해서 스스로 먹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돌이 되면 젖병을 끊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젖병을 끊으면 아이가 액체류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9개월 정도부터 연습을 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 무유 수유를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분유나 이유식 없이 모유만 먹인 기간은 저희는 6개월까지 먹였고요. 이유식까지 합치면 12개월 동안 모유 수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 아이가 엄마 또는 양육자와 새로운 놀이와 장난감을 노는 걸 좋아합니까? 네, 좋아해요. 요즘은 한 가지 장난감만 가지고 놀면 조금 지겨워하고 새로운 걸 보여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 놀이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같이 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엄마 또는 양육자가 같이 있으면 가까이 갑니까? 이거는 안정적인 애착이냐를 확인하는 질문인데요. 슈니는 다행히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이 되어 있고 엄마 또는 양육자가 없으면 아이가 불안해하지만 엄마 돌아오면 편안해집니까? 이것도 안정적인 애착이냐라는 거예요. 아이가 까꿍놀이를 하면서 잘 웃습니까? 저희 슈니 까꿍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화가 났을 때 달랠 수 있습니까? 네, 조절은 잘 됩니다. 구강 교육입니다. 밤중 수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보통 이유식 단계에 들어가면 웬만하면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분유병을 떼고 컵으로 마시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분유병을 쓰진 않았지만 컵으로 마시는 걸 연습하고 있습니다. 충치가 의심되거나 치아 색깔 이상해 보이는 건 없고요. 지금 슈니는 8개의 치아가 난 상태입니다. 아이의 치아를 최소 2번에서 3번 닦아주고 있고요. 안전사고 예방교육인데요. 저희 슈니도 아직 지금 구강기이기 때문에 막 다 입에 넣어요. 그래서 질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고 있어야 돼서 이렇게 삼킬 수 있는 물건은 만 3세가 될 때까지는 보통 이런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은 피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석이나 버튼형 배터리는 정말 삼키면 응급하게 내시경을 해야 될 수, 아이들도 내시경을 하거든요. 안 되면 수술로 꺼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감전 위험이 있는 것들은 손이 닿지 않게 해놨습니까? 이거 중요한 게 위험한 건 못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예 손이 닿지 않게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집에 아이를 위한 안전장치가 있나? 네, 그렇고요. 침대를 창문이나 커튼에서 떨어진 곳에 두었습니까? 네. 어른들이 자는 동안 아이가 깨가지고 창문 밖으로 떨어지거나 커튼에 목이 감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가스레인지 위에 주방기구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 저희 슈니도 자꾸 요리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잡으려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목욕통이나 욕조, 화장실 안에 아이를 잠시라도 두면 안 됩니다. 정말 얕은 물에도 아이들 빠질 수가 있어요. 시끄럽고 그럼 일어나기 힘들고 아이들이 당황하면 허우적대기 때문에 아무리 물이 조금 있거나 해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 이동 시 단계별 카시트 반드시 사용하죠.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영상 찍었습니다. 네, 시각 관련이에요. 아이가 눈을 잘 맞춥니까? 잘 맞추고요. 눈동자 위치가 초점 없이 밖으로 향하거나, 이건 사시 얘기죠. 다행히 없고요. 두 눈동자 사이에 크기는 없습니다. 자, 12개월 이전에 꿀을 먹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이유식 영상에서 돌 전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독이 있기 때문에 꿀을 먹이면 안 되거든요. 출하고 돌아오면 항상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아이 손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저장을 하시고요. 이렇게 문진표 작성을 하면 발달 선별 검사지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조산아이인 경우는 출산 예정일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미숙아 아이들의 경우는 만 2살까지는 교정 연령 기준으로 해서 발달을 따지기 때문에 이거 꼭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 슈니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 정보는 쭉 입력을 하세요. 자, 이제 대근육 운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이의 원령에 따라서 질문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질문이 좀 다르다고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가구를 붙잡은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고 자세를 낮춘다. 어떤 모습인지 헷갈릴 만한 것들은 이렇게 이미지 보기가 있어요. 보면은 저희 슈니는 아무것도 없어도 잘 앉아요. 가구를 양손으로 붙잡고 옆으로 걷는 거. 자, 이렇게 걷는 걸 얘기하는 거죠. 슈니는 잘할 수 있고요. 가구나 벽에다 손을 떼고 5초 이상 서 있는 것도 잘해요. 한 손으로 가구를 붙잡고 걷는 것도 잘합니다. 왜냐면 지금 혼자 잘 걷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혼자서 일어나는 것도 잘한 지 한 2주 됐어요. 한 손을 잡아주면 몇 걸음 걷는다. 이미 혼자 잘 걸으면 잘할 수 있다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그냥 손 잡고 걷는 거예요. 혼자 2-3발자국 걷는다. 요즘 많이 걷고요. 혼자 10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슈니는 대근육은 아주 훌륭하네요. 자, 그럼 소근육은 어떨지 한번 살펴볼게요. 엄지와 다른 손가락을 이용해서 작은 과자를 집는다. 이것보다 더 작은 좁쌀 과자도 잘 집더라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를 이용해서 컵을 잡는 거, 잘해요. 그리고 우유병도 요즘 혼자 들고 먹으면서 다니는데 갖고 있던 물건을 일부러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는 던지는 거랑은 다르고 물건을 의도적으로 내려놓는 걸 얘기하는데 저희 슈니는 잘할 수 있고요. 집게 모양처럼 만들어서 작은 알약 크기의 과자를 집니다. 이거 잘하죠? 이거 잘하니까 위에 것도 잘합니다. 그 바퀴가 달린 장난감을 잡고 앞으로 굴러가도록 민다. 저희 슈니 자동차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보시면 아주 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색연필의 윗부분을 잡는다. 이건데요. 보통 이제 이 윗부분을 잡다가 점점 우리는 아랫부분 잡고 쓰잖아요. 그렇게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슈니는 할 수 있는 편이에요. 근데 색연필과 종이를 주면 아직 저희가 이걸 많이 시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구강기가 심하게 온 저희 슈니는 색연필을 먹으려고만 하지 그림 그리는 건 아직 그닥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직 안 해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안 가르쳐서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하나 못하는 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전반적인 점수를 가지고 발달이 괜찮은지 아니면 또래보다 늦은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가 이 시기에 어떤 발달을 해야 되는지, 어떤 놀이를 해주는 게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 조금 감이 안 오신다라는 분들은 발달검사표에 나와 있는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들을 주로 해서 놀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나이 때는 손잡이를 사용해서 컵을 잡아야 되는구나, 시켜봐야겠다. 아니면 저처럼 슈니가 아직 그림 그리기를 제대로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못한다 라고 하면 이제 그림 그리면서 노는 것도 시켜봐야겠다 라고 배우실 수 있어요. 단순히 검진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발달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지 발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림책에 재밌는 그림 있으면 관심 있게 쳐다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슈니는 좋아하는 동물들이나 시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계 그림만 보면 시계 이래요. 그래서 그런 걸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리듬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는 노래에 가끔 이제 엉덩이 흔들면서 춤을 추기도 하고요. 상자 안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도 잘 하고 있고, 아이가 내는 소리를 어른이 따라하면 아이가 다시 그 소리를 따라한다.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는 어른의 말을 따라하면서 배우는데요. 단순히 어른 말을 따라하는 거를 좀 넘어서서 아이가 내는 소리에 대해서 어른이 피드백을 해주면 아이가 그거를 수정해 나가는 조금 더 고급화된 언어 발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옹알이 한다고 이쁘다만 해주실 게 아니라 저희 슈니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는 시계라고 하면 시계를 얘기했어? 시계? 라고 올바른 발음을 가르쳐 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정확한 발음을 배워나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장난감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소리가 나게 한다. 이거 엄청 잘합니다. 계속 눌러서 너무 시끄러워요. 자꾸 반복을 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3, 4분 이상 놉니다. 키즈 카페에 가서도 장난감 자동차 갖고만 놀아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 작은 장난감을 컵으로 덮고 감추면, 그러니까 장난감을 숨기면 바로 찾아낼 수 있냐 이건데 잘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의 역할을 흉내낸다. 이거는 아예 안 하는 것 같진 않고 큰 인형을 껴안아주고 같이 놀아주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는 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매번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따라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언어 발달이고요. 동작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빠이빠이 짝짝꿍 깍꿍을 하면 최소한 한 가지를 한다. 네, 이런 건 잘 하고요. 엄마에게 엄마, 아빠에게 아빠라고 해요. 자음과 모음이 합쳐진 다음 옹알이, 예를 들면은 다, 가, 모, 버, 더 이런 거 하거든요. 저희 슈니가 잘하는 게 모를 잘하는데 이건 저의 말투를 배운 것 같아요. 슈니가 가끔 땡깡 부리면 장난으로 뭐 라고 하는데 그걸 배워서 저한테도 뭐 이럽니다. 앞으로 말조심을 조금 더 해야겠어요. 원하는 것을 손가락으로 굉장히 많이 가리킵니다. 주세요, 오세요, 가자, 밥 먹자를 하면 이해하는데 내킬 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배고파 할 때 밥 먹자 하면은 밥밥밥밥 하면서 오는데 전혀 배가 안 고플 때는 당연히 반응이 없고요. 가자 하는 것도 지금 뭔가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으면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집중을 하고 있을 때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는 그건 정상적인 거니까 계속 반응이 없는지, 특정한 상황에서만 반응이 없는지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엄마 아빠 외에 말할 줄 아는 단어가 몇 개 더 있어요. 시계나 밥, 무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공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공이 있는 방향을 쳐다보는 것도 잘해요. 다행이네요. 언어 발달도 준이가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성인데요. 다른 아이들 옆에서 논다. 놀이터 나가면 또래 친구들 노는 걸 되게 부러워하고 옆에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른을 따라서 깍꿍놀이 되게 잘해요. 그리고 빠이빠이 하면서 손을 흔드는 거는 매번 하진 않더라고요. 짝짝꿍이나 곤지곤지 같은 것은 잘하고 있고, 여기 위에 하나 빼먹었네요. 어른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하기 시작한 건데 엄마 아빠가 책을 보고 있거나 다른 걸 하고 있으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빼꼼히 내리밀고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이나 물건을 보여주고 싶을 때 그 사람을 끌어당긴다. 이것도 잘해요. 손잡고 끌고 가는 걸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합니다. 뭔가 뚜껑을 열고 싶은데 안 열린다던가 끌고 다니는 자동차가 어디 갇혀 있어서 꺼내고 싶을 때 낑낑대면서 어른을 불러요. 사회성도 큰 문제 없이 발달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추가 질문인데요. 추가 질문 같은 경우는 단 하나라도 예 라고 대답을 하신 게 있다면 그거는 저희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정밀 검사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면요. 한쪽 손만 주로 사용한다. 슈는 양손 다 잘 쓰는데 못 쓰는 손에 뭔가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하기 위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서거나 걸을 때 발바닥을 잘 딛지 못하고 항상 까치발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끔 까치발을 하고 걷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써 있지만 많은 어머님들이 여기 예를 해오세요. 사실 문제는 없는데. 이 얘기 뭐냐면, 가만히 서 있을 때 양발을 잘 붙이고 있으면 괜찮은 건데, 아이들이 보통 처음 걷기 시작하면 까치발로 많이 걷거든요. 발목까지 쓰려면 좀 더 복잡한 운동이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까치발로 이렇게 걷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 세대 이상 어르신 분들께서는 까치발로 걷는 것도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까치발로 걸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 있는 자세에서 항상 까치발을 딛는지가 중요한 거고, 정형외과적으로 다리에서 발목으로 이어지는 인대가 선천적으로 짧은 경우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감각의 예민성이 과민해서 발바닥에 닿는 감촉을 되게 싫어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그 감각이 예민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3번, 아이가 보호자와 눈을 잘 맞추지 못한다는 거는 요즘 유명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눈 마주침을 잘 못합니다. 아까 봤던 2번 질문도 사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있는 아이들이 보일 수 있는 증상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거는 이게 있다고 해서 그런 장애를 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영양건강검진은 이걸로 진단을 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무조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3번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재밌는 거라고 있는데 눈 마주침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싫어하고 뿌리쳐요. 평소에는 눈을 잘 마주치면 괜찮은 거거든요. 이상한 모습을 한두 번 보인 것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도 대부분 쳐다보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청력에 이상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불러도 보진 않겠죠. 그런데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거나 열심히 놀고 있을 때 부르면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거의 항상 놀고 있지 않아도 반응이 하나도 없다. 이것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되게 유명한 호명 반응이라고 거를 얘기하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청력에 이상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청력의 이상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지를 넣어놨습니다. 여기까지 다 하시면은 완료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저장을 누르면 내원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문진표 작성을 모두 완료했고요. 이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실 병원에 방문하셔서 아이의 인적사항과 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건강검진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을 함께 해보셨는데요. 작성이 완료되고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검진 때 선생님께 물어볼 질문들을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검진이지만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인 만큼 우리 부모님들 두 분이 함께 문진표 작성해 보시고 또 결과표도 같이 검토해 보시면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장점은 무엇이고 조금 모자란 점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들이 시간 내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건강과 육아 정보가 가득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